네네. 그래갖고 내가 그때 저는 안 죽는다. 절대 죽을 수가 없는. 아니 그때 간고 김동현입니다. 우리 형님만 저를 이제 보디빌더라고 칭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조금 지금 요즘 시합을 못 나간 지 오래됐는데 뭐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 동현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9년도 때 제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2018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노란색 티셔츠를 만들어가지고 비트 스타일. 근데 그게 좀 이뻤어, 그치 로고랑. 이뻤죠. 그래갖고 그리고 형님한테 그때 뭐 그 운동 우리나라에서 보통 선배들이 하는 아저씨들이 하는 그런 레슨 방식이 아니고 레슨 방식이 좀 특별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세일즈를 당했고 그래서 이제 그 SNS를 보고 형님한테 배우고 싶었죠 그 당시에. 맞아. 그래갖고 옷을 받고 싶다고 강남, 나 아직도 기억나는데 강남역 1번 출구 스타벅스에서 만나가지고 맞아요. 그때 이제 어디서 트레이너 일하면서 이렇게. 그때 동현이 딱 만났을 때 모습은 어땠냐면 그때가 네가 20대야, 그지? 20대. 제가 27살? 7살. 네. 그때 아마 나와 노비스에서 우승하고, 그지? 예, 맞습니다. 우승하고 예. 이제 찾아와가지고서는 했는데 되게 진짜로 그 보디빌딩에 대한 열정이 눈망울이 막 초롱초롱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 나도 이제 동현이랑 이제 시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맞아요. 그 동현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 당시 너무 바빴고 또 이제 약간 상류 선수들 위주로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동현이가 좀 실망을 했었던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래도 뭐 좀 약간 새로운 방법들은 또 있었다, 뭐 그런 것들. 네. 지금은 엄청 그때보다 많이 성숙해지고 보완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뭐 티칭이든 뭐 시스템이든 형님이 그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뭐 많이 힘들기도 했는데 그때 또 동현이가 또 엄청 까가지고 내가 유튜브를 거의 진짜로 한 3년 동안 거의 안 봤었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유튜브랑 형님이 뭐 여러 가지 그 SNS를 차단해가지고 네. 저도 형님 활동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내가 이제 동현이 방송에 나가면서 이제 내가 이제 동현이랑 이제 화해를 했으니까 유튜브를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보디빌딩 이 라디오를 머슬 라디오를 다시 시작을 해서 첫 번째 게스트는 이제 특보에 준호를 하고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 김동현 보디빌더가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여기 양재까지 오늘 눈이 엄청 많이 오는데 그 눈길을 이제 좀 뚫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와주셨어요. 저는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나 이번에 구현우 형님이나 제 친구 중에 작은 손석호라든지 그분들은 아직 이제 시작해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이제 몇 명 없죠.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게 누구한테 합방하자 이렇게 얘기하기가 먼저 아, 그거 쉽지 않지. 선뜻 어려운 것 같아서 맞아. 제가 누가 지인들 중에 제 좋아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한다. 그럼 제가 먼저 연락을 해요. 그래서 나도 연락을 받아갖고. 그래서 저 한번 조회수를 한번 사용하셔라. 제가 가겠다 이렇게. 우린 감사하지.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동현이랑은 또 일단은 보디빌더 김동현이라고 소개했던 게 내 핸드폰에는 아직도 그 나바 프로라고 네. 이게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약투를 하면서 동현이가 트래픽을 좀 만들었죠. 트래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삶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완전 이제 본격적인 거 유튜버의 삶을 걷고 있는 이제 동현인데 간단하게 좀 자기 소개를 좀 뭐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 했긴 했지만 이제 동현이가 뭐 몇 년생이고 1900 몇 년생? 1990년생인데 제가 빠른 89, 빠른 예, 90이구나. 빠른 년생이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36살인데 친구들 37살이고 그 다음에 다 89 라인 친구들이지.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부천에서 헬스장 PT샵 조그만 거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러면서 뭐 자칭 선한 영향력으로 그 피트니스에서 좀 솔직한 직설적인 그런 방송을 하고 있는 그 일개 소상공인이죠. 이제 여기 보디빌딩 방송이니까 네. 동현이는 이 보디빌딩은 어떻게 왜 시작하게 된 거야?
일단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형님이 그 당시 호주가 있어서 알지 모르시겠는데 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는 그때 CCTV도 없고 그치, 그치. 지금처럼 치안이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별로 안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지. 네, 그러니까 막 폭치기도 당하고 막 그럴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학교 생활할 때 아니면은 뭐 출퇴근이 아니라 등하교라도죠. 등하교나 남자들의 생활에서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왜냐면은 그때 폭행이 엄청 많았어요. 뭐 집단 폭행이든 모르는 사람한테 삥을 뜯기든 뭐든. 그래가지고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말랐었거든요. 그치, 그치. 그래서 일단 체구를 키우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뭐 나도 그랬고 뭐 대부분의 이제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이 이제 외소한 체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네. 왜냐면 그런 간절함 없으면 계속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보통 애들은. 근데 내가 만났던 27의 보디빌더 김동현은 진짜 거의 진짜로 막 너무나 유명한 프로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엄청난 가득한 친구였거든. 그지? 그게 저는 이제 제가 막 박재훈이나 이승철 선수처럼 막 그렇게 탑클래스는 못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라도 하면서 운동을 보디빌더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 지금 같은 견해나 사상이나 해석이나 보디빌더를 내가 평가하거나 지금 뭐 미디어에서 평가하고 리뷰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거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살 뭐 찌푸림을 당하는 그런 거? 예, 뭐 설명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합을 나가보고 몸을 만든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랑 뭐 예를 들어 기자를 했을 때 언론 일을 했을 때 설명을 했을 때 그게 퀄리티가 다르다라는 거를 미리 제가 예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탑클래스가 되지 않아도 제가 운동을 하고 시합을 나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속 꾸준히 시합을 나갔었죠. 그래서 첫 시합이 언제였지, 동현이가? 제가 첫 시합이 대보 시합 아니었을까? 20살 때 광명시장배예요. 광명시장배. 네, 20살 때 광명시장배 마이너스 80이었죠. 근데 이제 나도 첫 시합 때 이제 딱 보면 그런 게 있거든. 무대에 딱 올랐을 때, 네. 아씨, 이거 내가 갈 길이다. 뭐 이런 게 딱 오는 게 있거든. 네. 동현이는 어땠어? 몸을 거의 아예 못 만들고 갔어요. 어, 그러니까 제 수준도 모르는 정도였죠. 전 그 정도면 몸이 좋은 줄 알았어요. 좋은 줄 알고. 시합장도 한 번도 안 가봐서. 그 당시에는 뭐 누가 지도를 특별히 해주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어? 그런 게 한국에서 자리를 안 잡았을 때예요. 그치. 그러니까 PT 레슨이 없을 때라 그 20살 때인데 마이너스 80인데 지금 생각하면 한 65 이하까지 뺐어야 됐고. 그치. 들 뺐다는 얘기지, 많아서. 네. 근데 지방이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뭐 어떻게 돼야 되는 모르고. 개념 자체가 이제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나갔다가 충격을 받고 병풍 섰겠네. 당연히. 완전히 아마 완전 꼴등했을 거예요. 어, 제모도 안 하고 나왔고 모르니까.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야 되고 누구한테 배워야 되고 이런 개념 자체가 자리를 안 잡다 보니까 그랬죠. 그렇게 이제 실패를 하고 나서 그러면 아, 이걸 좀 정식으로 배워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찾아갔던 사람이 있었나? 그 당시. 옛날에 어. 그 이름이 뭐였지? 그 세상에 이런 일인가? 그 뭐 풍선근육이라 그래가지고 이수영 선수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아, 그 저기 죽은 친구 얘기하는 거죠. 네. 뭐 엄청 좋은 친구. 맞아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 한 23, 4살쯤에 어떤 방송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그 체육관에 갔어요. 그 친구를 만나러? 그 사람한테 배우러.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 그냥 그날 운동하러 온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있던 무명의 어떤 관장한테 운동을 배우게 됐죠. 그러니까 갔다가 뭐 셀질 당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뭐 유명하지도 않고 몸은 그냥 일반적이었는데. 일반적이었는데. 근데 뭐 제가 고등학생 때 찾아간 거니까 그게 한 18살? 어. 네, 그래서 18살 갔는데 이수영이 없고 자기한테 배워도 된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서 좀 배우게 됐죠. 그렇게 계속 이제 보디빌딩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알기로는 나를 찾아오기 전에도 이제 여러 유명한 선수들한테 레슨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치? 뭐 강인수 선배도 한번 찾아갔었던 걸로 알고. 뭐 많죠. 뭐 류재영 형님도 류재영 형님도 있고, 있었고. 뭐 김성국 형도 있고, 뭐 이두희 선수도 있고, 있고. 뭐 많았죠. 그다음에 중간발이 선수도 있고, 뭐 탑 선수들도 있고 있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실력이랑 테크닉을 떠나서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거나 셀럽을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자기보다 똑같은 돈을 내도 이득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유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10명이나 30명의 레슨생이 있다면 제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나 정성을 할애받지는 못했어요. 본인이 느끼기에. 그치? 그렇죠. 내가 느끼기. 그런 것들이. 예. 물론 나한테도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렇죠. 그 당시에. 예. 근데 지나고 봐서도 제가 탓은 안 하는 게 뭐 자연적으로 똑같은 돈을 내더라도 그게 이득이 되는 쪽한테 자연스럽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죠. 근데 사실은 그 동현이 나이 때 네. 요즘에는 이제 레슨 문화가 많이 이제 발달이 돼 있으니까 네. 찾아가고 하는데 정말 되게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을 찾아갔단 말이야. 네. 심지어 나는 이제 호주에서 왔는데 호주에 있을 때부터 눈여겨보고 있다가 와서 이렇게 받았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걸 되게 열정을 높게 평가하거든. 그 당시에는 레슨을 찾아가고 막 이러는 게 거의 없었어, 사실은. 그런 걸 따지고 보면 동현이가 좀 되게 얼리 어댑터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야. 저는 그러니까 뭐 혼자 하는 것보다 제가 또 유전자나 타고난 것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하고 싶었고 그리고 티칭을 많이 받는 게 저한테 도움이 선수로서도 그렇지만 뭐 지도자로서도 나중에 제가 보디빌딩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약간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서 동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간고가 되기까지의 과정에는 이제 약투라는 운동이 있었고 네. TV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약물에 대한 부작용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어떤 심정으로 그 약투를 시작을 하게 됐었어? 나 그게 좀 궁금해. 저는 이제 그냥 전 국민이 헬스하는 애들은 당연하고 거의 전 국민이 헬스에서 제 이름, 제 얼굴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인지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김강민, 박재훈 인지도도 모자란 그 정도로도 성이 안 차는 일단 좀 유명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가 좀 한 거구나. 네, 왜냐면 제가 스피치나 뭐 보디빌딩을 설명하는 해석이나 뭐 설명이나 리뷰나 이런 걸 떠나서 재미, 뭐 유머, 개그 코드라든지 스피치라든지 MC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재능이 탤런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유명해지기만 하면 그 이후로는 제가 스토리나 트래픽을 이끌어 나가는 거는 제가 잘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게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계획적이었죠. 지금의 상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유명해져서 트래픽을 내가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트래시토크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크게 엔터테인먼트로 승화시키면서 욕을 먹던 칭찬을 받던 유명한 사람이 된다. 그 이후로 내 재능과 장점과 탤런트를 펼친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느꼈던 게 동현이가 이제 운동을 딱 하면서 되게 얌전했었던 친구가 간고라는 캐릭터로 변하면서 이게 급속도로 막 모든 게 막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거든, 느낌이. 그래서 난 이제 라이브를 들어가다 보면 옛날에 한두 명 들어다가 동현이 라이브 키면 이제 라이브 인스타 그 당시. 네네네. 1000명, 2000명 들어오면 걔가 막 눈알이 막 돌아가면서 막 말이 막 나오는데 내가 알고 있는 동현이가 아닌 거야. 근데 이제 저게 저 친구의 진짜 본 모습이구나. 그래서 나도 뭐 동현이를 되게 상당히 싫어하기도 하고 왜냐면 맨날 놀리고 뭐 까고 그런 게 이제 1, 2년 되니까 사실 그러면은 진짜 때려가서 진짜 죽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는데 내 얘기가 아닌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재밌는 거야. 네, 자기 일 아니면 재밌어요. 이게 왜냐면 그런 말을 할 때 어떤 그 단어 선택이라든가 어휘라든가 이게 조롱을 저렇게 맛있게 할 수 있구나라는 저거는 좀 타고났다 저 친구는. 그래서 말을 저렇게 잘하는 친구구나라는 거를 내가 그때 좀 알았던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되게 싫어하고 막 그랬었었는데 일단 나를 너무 낚아니까 그 당시에는. 그지? 그리고 사실 내가 이게 정점이 있을 때 넘어지면서 네가 그때 올라왔던 것 같아 또. 그지? 네, 맞아요. 까고 막 이러면서 애들이랑 막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재밌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사석에서 결혼식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지, 그지?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반갑게 인사하고 하니까 예. 또 반갑게 또 인사해주고 그러니까 방송이구나. 방송이구나, 그지? 그거 뭐 가서 뭐 죽이고 살리고 막 이럴 건 아니잖아,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동현이 입장에서 아직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구나. 가끔 이게 추울 때는 좀 눈물이 나요.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형님도 아시겠지만 요즘도 뭐 10년 전도 마찬가지 요즘도 저는 조용한 편이에요. 일반 카메라 안 틀었을 때는 그러니까. 뭐 장난치거나 농담 같은 거는 없고 그냥 조용하고 묵묵한 편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인간은 이중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지? 네네. 누구나 난 그거 있다 그러거든, 인간은. 근데 이제 동현이는 혼자 있을 때는 되게 얌전하고 이렇게 그냥 그런 약간 순수한 친구인데
뭐 이게 순수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방송이 뛰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또 높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제 연기자들도 마찬가지잖아. 네. 연기 끝나고 개그맨들도 끝났을 땐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잖아. 근데 카메라 큐 하면 뭐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스위치를 키는 것처럼 이렇게 방송을 했을 때는 어. 이렇게 돌변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개그 욕심도 있어야 되고, 어. 이제 남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약간 무리할 때도 옛날에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혼자 평소에 하는 것처럼 대화해가지고는 뭐 다이나믹하거나 뭐 이렇게 재밌지가 않으니까, 그렇지. 예, 다른 사람들이 뭐 재밌을 만한 그런 이제 어떤 저가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런 코미디가 어쩌다 보니까 중간중간 요소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동현이가 말하거나 이런 것들 쇼츠가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데 나는 그 동현이가 만들었던 줄 알았더니 그 불족이라는 친구인가? 이제 네. 그 친구가 이제 편집을 해서 좀 멋있는 얘기들, 뭐 연애 얘기부터 해갖고 운동뿐만 아니라 뭐 격투기 뭐 그냥 여러 가지 얘기들이 쇼츠들이 엄청 이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보디빌딩계에서 일반인들까지도 거의 제일 많이 하는 유튜버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치? 제가 이제 그냥 저는 뭐 혼자 술 한잔 하면서 편하게 이야기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한 내용들이 사람들이 좀 공감이 되는지 다른 유튜버들이 조회수가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퍼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걸 사람들이 보게 되고 거기서 평가를 호불호가 또 생기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트래픽이 뭐 한 7년 정도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약투 얘기가 나와서 지금 동현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있었잖아. 근데 이제 동현이가 막 적격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제일 굵직한 게 이제 우리 강경원 선배님. 네. 근데 실제적으로 강경원 선배님이랑 관계가 한번 뭐 대화를 해보거나 이런 적은 있어? 대화를 해본 적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네. 없고. 뭐 별로 저도 싫어하는 마음도 없고 그치. 뭐 좋아하진 않지만 어. 제가 이제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할 때는 그분이 진짜 한 10년간은 거의 영화에 나오는 전설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아니, 이게 뭐 거의 전이모하지. 전국체전을 14연패 하셨으니까. 네. 강원이 형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로 근데 운동만 열심히 하셨고, 근데 몸도 정말 좋았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포세이돈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네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 악의는 없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욕한 거는 없는 것 같고 어. 이제 강경원 선수나 강경원 형님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말하는데 음. 제가 이제 거기서 이슈가 많이 됐던 건 이제 반말하고 뭐 이랬던 것들. 경원이가 그치. 강경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들을 시작한 게 문제였던 거지 그 안에서 제가 뭐 별로 욕한 건 없어요. 네. 뭐 욕을 했으면은 사실 뭐 위법이 됐겠죠. 네. 강경원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나도 고등학교 때는 거의 신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보디빌딩 역사에 진짜 뭐 김준호, 강경원, 뭐 이진호 선배 이렇게 세 명은 진짜로, 그지? 그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막 미국의 아놀드 같은 거의 그렇지. 존재였죠. 예.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강경원 선수도 기억나고. 그 다음에 한주먹이란 친구. 계속 막 이렇게 하잖아. 네. 공격하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떤지 나 궁금하기도 해, 사실. 뭐 똑같아요. 그 친구는 진짜 그게 사실이에요, 그냥. 안 좋아? 아니 왜냐면 이렇게 왔다가 형님이랑 저는 이제 어.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용서를 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저 받아주고 화해하고 뭐 이렇게. 같이 방송하고 뭐 이제 내일부터 잘 지내자 했는데 그래서 다음날 전화했어요. 왜냐면은 같이 그 다음에 합방으로 또 방송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그 다음 날부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쌩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와서 하루만 살려고 구라를 쳤다가 이제 간 거죠. 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약간 광분한 거구나. 그지? 그래 다시 시작한 거죠. 아,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사실은 되게 조리돌림 당하는 그 한주먹이라는 친구는 힘들겠지만 우리 제3자가 보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맛깔나고 재밌거든. 네. 근데 나는 그거를 보고 내가 조리돌림 당할 때도 누군가한테는 되게 재밌는 얘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사실은.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한주먹 친구 그 2명 이렇게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었지? 또 PTS 중에. 뭐 많나? 많죠. 많은데 어. 요즘은 그렇게 이제 사고를 치거나 소재로 삼을 만한 좀 이상한 짓을 하는 애가 줄어들었는데 옛날에는 아무래도 개성을 표출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트래픽이나 나는 이런 특별한 점이 있다라는 거를 홍보나 바이럴하기 위해서 좀 무리를 많이 했어요. 뭐 트레이너들이나 이제 보디빌더들이.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거기에서 조금 어긋나거나 사람들한테 미움을 사면 제가 그거를 좀 내면 내시경 그 사람을 좀 심리평가 같은 거를 좀 했었죠. 근데 그 내면 내시경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네. 엄청 그 신선한 거야. 근데 그 이름을 네가 진 거야? 제가 지은 건데 뭐 상급 노하우나 호르몬 컨트롤이나 뭐 내면 내시경이 제가 지은 건데
뭐 그냥 작정하고 내가 오랫동안 고민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끼리 이렇게 대화하다가 즉흥적으로 그냥 내뱉은 것 뿐인데 제가 했을 때 거의 다 유행어가 이렇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그 언변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나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옛날에 한동안 또 이게 20대 애들 막 그 연애 상담도 해주고 했잖아. 예. 근데 이게 뭐, 듣다 보면 맞는 얘기가 막 있는 거야. 네네네. 근데 이게, 야, 이거, 근데 동현이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은 것 같지는 않거든, 내가 봤을 때는. 읽었니? 저는 책을 살면서 단 한 권도 안 읽어봤어요. 근데 뭔가 이게 박학다식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 과연 나오는 걸까? 뭔가 네가 경험이라든가 아니 뭐를 읽거나 아니면 보거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사실은. 타고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치. 예. 그 나는 네가 뭐 심리 상담사 이런 거에도 잘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심리 상담사나 뭐 수사관이나 프로파일러 이런 거 해도 뭐 잘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게 사이비 종교 같은 거. 이제 교주 같은 것도 그런 알맞고 것도. 뭐 그러니까. 고문하는 사람이나 뭐 그런 것도 잘해. 중앙정보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 PTS 중앙정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돼지들이 막 따라다니고 막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막 개돼지들 해도 막 좋아하더라고 막.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제가 하는 거에 뭐 어른들이나 나이 많은 분들을 이름 부르거나 뭐 그냥 반말을 하거나 이런 거에서 되게 반감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다들. 근데 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동현이가 방송에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엄청 예의가 바라요. 네. 선배들한테도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근데 이제 난 좀 안타까운 거는 선배들이 이제 동현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방송에서의 너의 모습만 보니까 되게 싸가지가 없고 말 막 하고 이러는 줄 안단 말이야, 그지? 그런 것들도 약간 좀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동현이는 방송을 할 때와 방송을 안 할 때의 동현이가. 그러니까 방송을 할 때는 강보고, 그지? 네. 방송을 안 할 때는 동현이 삶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지? 그냥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냥 완전히 이렇게 그냥 완전 일반- 달라지니까. 형님, 뭐 이러니까. 네. 야, 이 개새끼야, 막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때 느낀 게, 이 친구는 정말로 뼛속까지 프로페셔널한 유튜버고 방송인이구나. 아니 제가 시합장 가면 뭐 보디빌딩 선배든 뭐든 제가 얘기한 애들이 거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지금까지 아무도 뭐 너 왜 내 얘기를 하냐 못하지. 그런 그런 적은 없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 설기란 선수를 그치, 보면 그치. 만났죠. 뭐 악수를 한다든가. 옛날에 뭐 고소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아 저는 아니에요. 그쪽에서. 저는 아니에요. 허세고 고소했었죠. 그랬었나? 뭐 그랬는데 악수를 한다거나 뭐 인사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어도 뭐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다른 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괜히 그랬다가 그날 또 방송 껴가지고 겁나 까이거든.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은 보디빌더들을 별로 사고를 안 쳐서 다룰 게 많이 없고 그리고 저도 이제 같은 이제 이쪽 헬스 종사자로서 헬스장들이 요즘 워낙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맞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 혼자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까 제가 괴롭힐 건덕지도 없고 그리고 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 약간 이렇게 살다가 이게 막 터지니까는 그 간고나 그 땅튜브한테 안 걸리려고 더 열심히 바르게 사는 것도 좀 있어. 그래서 사실 그것도 선한 예를 들어 여행이죠. 선한 형이 이제 일조를 한 거는 맞는 거야. 네, 맞아요. 잘못되면 그 방송 나오거든. 네. 땅튜브나 간고한테 걸리면 잘못된다, 좆된다 우리 말로는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옛날에 이렇게 좀 번화가에서 나시 입고 운동 얼마 안 했는데 약 쓰고 이렇게 의학 죽이거나 뭐 양아치 짓 하거나 이런 애들이 그래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나오는 게 그런 애들이 요즘 BJ들이나 이제 유튜버들한테 많이 공격당하니까 많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 보니까는 또 이제 체육관에 또 이렇게 링을 만들어 놓고 네. 이렇게 격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 그 옛날에 그 각선미라는 네. 친구, 그 친구는 요즘 뭐 하고 있어? 뭐 유튜브 없어진 것 같던데 그냥 사라진 것 같아요, 활동을. 그치, 너한테 그냥 격이 되고 나서 그냥 갔잖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접었나 봐요. 그다음 연락이 안 되네요. 전화도 해봤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나도 그 당시까지는 동현이를 안 좋아할 때거든요. 왜냐면 계속 나 까고 막 이러니까 저 새끼는 잘못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있잖아. 있죠. 근데 이제 동현이에게 유일하게 도전장을 던진 친구가 그 친구였어. 네. 그지? 그래갖고 막장 뛰자 막 이러니까는. 근데 거기에 응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 왜냐면 너가 덩치가 좀 더 크고 네네. 뭐 이러다 보니까는 잃을 게 더 많잖아, 너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갔단 말이야. 네. 그래서 나도 그거를 봤어, 사실. 네. 봤는데 네가 막 싸우다가 중간에 탁 넘어졌잖아. 네. 넘어졌을 때 끝났다. 네. 광고 이제 끝났다. 그랬는데
그거를 네가 힘으로 넘어서 해가지고서는 역전을 했잖아. 네네네. 그래갖고 내가 그때 저는 안 죽는다. 절대 죽을 수가 없는. 아니 그때 어. 보통 UFC 선수들이 거기 싸움하다가 십자인대 부러지잖아요. 그럼 무릎 잡고 누워가지고 울면서 기권 때려요. 근데 저도 그때 십자인대가 혼자 부러져서. 근데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 너도 그냥 순간적으로 아 좋댔다 이런 느낌 안 들었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절대 안 진다. 그러니까 간절함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절대 안 진다. 어. 왜냐면은 그 내가 이뤄야 될 것들도 있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뭐 십자인대 부러졌는데도 뭐 아픈 것도 괜찮았어요. 참고 그냥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겨버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없어지고 그 이후로 이제 예를 들어 막 뭐 싸움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뭐 싸움을 격투기 선수처럼 매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이게 뭐 기술이 사실 잘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다음부터는 진짜 이제 연말을 맨날 하기 시작하더니 요즘 가끔 보면 거의 이제 아마추어 선수 수준으로 된 거야, 이게 싸움이.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어. 뭐저 악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뭐 흑자일스라든지 한주먹이라든지 이런 새끼들을 이제 좀 기회 될 때 두들겨 패려고 그걸로 이거 좀 제대로 패야겠다 좀 아프게 그래가지고 이제 연말을 하면서 레슨을 받으면서 정식적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격투기도 제대로 좀 배우면서. 네네네. 그러니까 뭐 제가 프로 경기를 나가거나 프로 파이터가 될 건 아니지만 저 같은 이제 BJ들이나 유튜버들끼리 뭔가 이제 재미 요소나 아니면은 뭐 좀 시비가 걸렸을 때 그때 좀 맞짱을 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감각적으로 이제 맞짱의 시대가 오겠구나 하는 걸 네가 좀 느낀 거야? 이렇게? 그렇죠. 이제는 누구나 막 부르면은 나가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걸 네가 이제 예비를 한 거네. 어떻게 보면. 네, BJ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각서도 있고 각서도 이제 매뉴얼이 있고 변호사랑 대관 하에 그 다음에 이제 맞짱을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문화가 생겨서 옛날에는 사실 누가 맞짱 뜨면 유치하잖아요. 그치, 말도 안 되는 건데. 뭐 말도 안 되지.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그치. 근데 이게 이미 문화로 자리 잡히니까 이게 진짜 되는 거네.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안 뜬다 그러면은 이게 애매해지거든요. 다른 그렇게, 대중들이 가만히 두질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흑자일스라는 사람이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친구가 뭐 어떤 누구한테 맞짱을 뜨자고 했다가 그 상대방이 받았는데 안 나온 거야? 받으니까 갑자기 얘기가 주장이 바뀐 거죠. 달라지고.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니랑 각선미랑 막 하는 것도 그 사람이 엄청 재밌게 다루고 막 조롱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맨주먹 맞짱이 실제로 뜨는 이제 문화가 생기 전까지는 그 친구가 최고였어요. 거의 뭐 입담으로 막. 그냥 서열 1장으로 왜냐면 집에서 모니터 앞에서 사람 잡아죽치는 걸로는 최고였는데 이제 만나서 주먹으로 맞짱 까야 된다라는 문화가 생기고 나서는 이제 그냥 쩌리가 됐죠. 야, 근데 그때 그 내가 알기로는 그 가선미랑 너랑 그 붙었을 때 그 라이브 지켜보는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 많았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세상이 좀 살기 힘들어지고 각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파민이 막 분비되는 자극적인 것들을 사람들은 원하니까. 그렇죠. 완전 이게 똘끼 예를 까는 들면은 그치 각본이 없는 솔직히 뭐 프로레슬링처럼 뭐 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헐크호간 이게 아니잖아. 네. 물론 UFC 파이팅은 선수니까 그렇지만 일반인들이다 보니까는 이게 막 아가리로 막 욕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싸웠을 때 어떨까라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불도저 같은 면이 좀 있어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각선미가 하자고 하니까 뭐 사람들도 재밌어 하겠다. 그리고 뭐 나한테 나쁘게 하던 사람이니 명분도 괜찮으니 요걸로 그냥 한번 하자. 뭐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나름 그때 한국 죽길 막 바랐었는데 살아나면서 예 그때부터 이제 또 이제 좀 더 다른 성숙된 모습으로 조금 더 유튜브가 좀 더 이제 대중적으로 나간 거 같은 느낌이 형은 받았거든. 그렇지. 오래 하면서 조금씩 정리가 좀 됐었죠. 그 지금 단고 유튜버가 지금 몇 만이에요? 지금 13만입니다. 13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아마 한 6, 7년째 했을 거예요. 그 연차에 비해서는 저는 되게 적게 조금씩 늘은 편이에요. 조금씩 늘었고. 네. 근데 라이브 키면 그래도 이제 개돼지도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각선미랑 그 파이팅을 하고 나서 후에 네. 구독자가 좀 이게 어느 트래킹이 갑자기 딱 늘었던 순간들이 있나? 그러진 순간들이? 않았어요. 그러진 않고. 네. 저는 이제 천천히 늘었지 어떠한 경우에 한 번에 막 10만, 5만씩 늘었던 적은 없고 조금씩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보디빌딩이라는 운동을 동현이가 지금 15년 이상 꾸준히 해오고 시합도 많이 뛰고 나바 노비스에서 프로 우승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또 나랑 또 내가 차단을 했을 때 또 여러 시합도 나가고 또 우승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네. 보디빌딩을 하고 지금 격투기도 하고 또 격투기 어디 뭐 보니까는 근래에 뭐 어디 뭐 사회도 가고 막 그러더만. 해설했어. 해설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보디빌딩과 격투기의 가장 그 이질 그 다른 점은 뭘까? 그러니까 스포츠로서의 매력과 뭐 장단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보디빌딩은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운동인 건 맞는데 그 진짜 매니아가 돼봐야지 아는 거고. 그치. 저는 보디빌딩을 제가 그러니까 17살 때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20년 차가 됐어요. 20년이구나. 근데 저는 고등학생 때 1, 2년 차보다 지금 더 재밌거든요. 보디빌딩 아직도 재밌어. 네,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아직도 운동을 계속 하는 몸이야. 네, 그죠? 하긴 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일단 설레이고 엄청 즐기는데 뭐 격투기도 재밌고. 근데 이제 어떤 게 가장 다르냐면 보디빌딩은 그래도 최소 3년에서 5년은 해야 뭐 시합을 나간다던가 그렇지. 시합 나가서 경쟁이 가능하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그 무대에 서기까지가. 예. 근데 이제 그 오래 걸리는 걸 참아야 되는 어떤 근성이나 끈기나 인내 뭐 이런 거. 인내,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맞짱은 요즘 막 프로파이터가 아니더라도 뭐 레벨에 맞춰서 한두 달만 준비해도 아니면 준비를 안 해도 뭐 맞짱 뜰 수 있는 유튜버 미디어들이 경기가 열리니까 그러니까 레벨에 맞게 뭐 프로면 프로, 아마추어나 일반인 이렇게 거기에 맞게 열리니까 그냥 경기를 좀 바로 할 수 있다? 예, 다만 뭐 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다른 점. 그러니까 기간의 다른 점. 그리고 이제 보디빌더로 유명해지려면 예를 들어 뭐 탑클래스라 그러면 박재훈처럼 된다 하면 사실 1, 20년을 해도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유전적인 것도 크고 아무래도. 예, 그럼 10년 해도 뭐 되게 힘든데 뭐 맞짱 뜨고 이런 거는 어떻게 잘 얻어 걸리면은 뭐 트래픽으로 좀 유명 셀럽이나 인플루언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요즘 애들의 또 꿈은 셀럽이나 유튜버, 뭐 유명해지는 거지. 인플루언서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돼도 유명해지면 좋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지? 예. 일단 유명해지고 봐라 이런 얘기를 동현이도 가끔 스토리를 올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네네네. 근데 사실은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말에 힘이 생기려면 일단 너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예, 그치?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가 많이 변하고 요즘에 사실은 핸드폰이나 이런 거 없이는 일상이 살아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계좌 뭐 이체도 마찬가지고 돈적인 부분 뭐 공부적인 거 요즘에는 GPT 뭐 이러다 보니까는 모든 것들이 이런 모바일이나 있던 랩탑 이런 데서 이루어지니까 사실은 내가 누구냐라는 거를 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 왜냐면은 누구한테 설명을 해도 뭐 누구랑 싸운대, 누구랑 뭐를 한대. 그런데 내가 대중이나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그 아이콘이나 이름에 대해서 못 알아들으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난 뭐 나쁜 놈이든 빌런이든 뭐든 간에 누구한테 설명했을 때 이름을 말하면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바로 네. 이름만 얘기하면. 네, 근데 설명할 네임밸류가 필요 없으면은 이제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이름 읽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 간고라는 이름 자체가 네. 그 옛날에 약투 운동 때 이제 간지나는 고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실제 지금은 기능이 어때? 괜찮죠. 그러니까 여자친구, 이쁜 뭐 여자친구 연애를 만나고 계속 하는 거지. 했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유명해지기 위한 어떤 그런 쇼도 좀 있었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아, 그거는 즉흥적으로 했는데, 어. 뭐 이름을 저 지금 바꾸고 싶죠. 근데 바꾸기에는 너무 먼 길을 와서 바꿔지지는 않고, 어쨌든 즉흥적이었어요, 그거. 즉흥적이고. 네. 그렇지. 근데 이제 뭐 간지나는 고자라고 얘기하진 않고 다들 간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동현이를 보는 간고를 보는 사람들은 그 간고의 그 의미도 모를 거야. 그렇죠. 예를 들면 트포이처럼 트포이도 트레이닝 포이링 먹기 위해서 운동한다고 진 건데 그냥 트포이로 알잖아. 전 말포이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간고인데 지금은 내가 봤을 땐 간단히 거의 간지나는 남봉꾼쟁이 그래서 간단히가 거의 지금 여자친구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강아지도 좀 키우는 것 같아 그죠? 강아지 진돗개 2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 진돗개가 다른 강아지랑 좀 많이 틀리잖아 그지? 그게 진짜 있어? 많이 다르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펜션이나 이제 호텔에 가서 봤어 막 이렇게 뭐 좋은 데 가더라. 예를 들어 잔다. 그럼 걔네는 잠을 안 자요. 그럼 지켜 이렇게? 네, 밤에 저가 앞에 가서 대문에서 지키고 있어요. 왜냐면 낯선 곳에 왔잖아요. 그럼 주인을 지켜야 되는 거야? 네. 낯선 곳에 왔으니까 잠을 안 자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걔네가 충성심이 엄청난데, 그러니까 제 앞에서 매우 착한데,
남한테는 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때 먼저 방송 때 이렇게 했는데 탭하면 보통 강아지들 막 흔들거든. 네. 그런 게 없더라고. 남한테 경계가 좀 심해요. 어. 그런 점이 좀 다르고 제일 식욕이 없는 강아지예요. 식욕이 제일 없고 그리고 충성심과 의리가 좀 심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다 진돗개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국견이기도 하잖아, 진돗개가. 네.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강아지를 예뻐하거나 귀엽기만 하는데 걔는 뭐 의지도 많이 되고 뭐 의존도 되고 뭐 많이 사람 같다고 느끼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얘기했다시피 아까도 이제 김동현, 간고 이렇게 두 가지 페이스가 있는 건데 방송을 본인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딱 끝나고 나서는 사실은 되게 공허함도 올 거고 네. 때로는 또 너무 이제 또 발언이 세게 있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동현이 들어왔을 때는 약간 좀 되게 마음도 안 좋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 대부분 사실 그럴 때 이제 강아지들이 약간 좀 힐링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제 오는 길에는 실수가 많이 있었죠. 그걸 이제 제가 만회하기도 하고 좀 정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거의 자연스러워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마음도 그렇고 제가 방송 끝나고도 실수도 거의 적고 그리고 그러니까 논다는 느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랑 술 마신다는 느낌? 그러니까 일한다는 느낌이나 뭐 긴장감이나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방송인이 다 된 거네. 그죠? 방송인이. 그러니까 이제 형님도 뭐 내가 가진 걸로 형님이 뭘 하신다. 그럼 내가 가서 돕고 싶다. 근데 나한테는 사실 별로 힘든 것도 아니고 뭐 재미도 있고 맞아. 형님하고 담소도 나누고 맞아, 이런 맞아. 느낌? 그렇게 이제 내가 이제 특보이를 찍고 나서 이제 동현이가 아침에 전화 와서 형님 뭐 돌이 있으면 돕고 싶습니다. 이래서 나는 그때 너무 땡큐인 거지. 왜냐면 내가 지금 구독자가 1000명이거든. 네네네. 근데 이제 많네요. 이런 잔잔바리한테 이제 우리 또 강고님이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바뀐 거야. 옛날 너 나 만날 때랑 내가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해서 그걸 알아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가 이렇게 적을 때 난 저 사람이랑 합방을 하고 싶고 저 사람을 좀 써서 조회수나 구독자도 늘리고 싶고 근데 그 얘기하기가 사실은 낮은 입장에서는 솔직히 안 얘기하기를 되지, 못 안 해요. 되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합방을 하자고 했을 때도 예를 들어 구독자가 한 1, 20만이면 그게 구독자가 적으면 돈이라도 엄청 많이 받던가 그치. 아니면 구독자 한 3, 400만이다. 그럼 돈 안 받아도 제가 네임밸류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거든요. 나가고. 조회수 많이 나가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은 내가 먼저 잘 나가는 애들이나 나보다 구독자 많은 애한테 말하기가 지금까지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올라오면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 지인들이나 이제 형님들이 방송을 할 때는 먼저 말을 해버리는 거죠, 제가. 그래서 상당히 고맙고 그래도 내가 또 도면이를 또 올리다 보니까는 또 관심도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이 와 있는데 하여튼 보디빌딩을 지금도 되게 재밌게 보죠. 예. 굉장히 재밌게 보는데 네. 아마 뭐 관점이 좀 달라진 거죠. 옛날에 뭐 전국체전 뭐 그치. 그런 분위기로 갔다면 지금 뭐 클래식 피지크나 피지크 뭐 이런 게 섞인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회 조직이 많아지다 보니까 심사 기준이나 룰도 다르고 그리고 코치 문화가 없었는데 또 코치 문화도 생겼고 그치. 그 코치들끼리 뭐 경쟁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시스템들도 많이 다른 것 같고 SNS나 유튜브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외국 대회를 우리나라가 많이 나가게 됐고 그렇지. 한 10년 전만 해도 거의 다 국내에서 열렸는데 외국 대회도 나가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지금 가끔 가다가는 신기하게 받아들여져요. 이게 막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림피아에 나가 있고 막 서 있고 이런 것들. 그렇죠. 우리 때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라 사실. 그렇죠. 그렇지 뭐. 왜냐면 전국체전만이 그렇지 거의 뭐. 엄청 대단한 대회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 근데 이게 전국체전이 그 당시에는 연봉들이 1등부터 6등까지 뭐 다 합치면 그 올림피아 상금보다도 셌어. 맞잖아. 막 맞아요. 1등 막 1억씩 받고 6천 막 7천 이러니까. 진짜 별들의 전쟁이다 할 정도로 진짜 되게 재미가 있었고 막 많은 스파식 같은 경우는 미스터 코리아만 막 6, 7명씩 대상들이 막 이렇게. 그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옛날 사람 또 얘기일 수도 있지만 더 감성은 더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적응이 안 되는 게 그 당시는 보디빌더를 사람들이 엄청나게 존경하고 그치. 막 선망의 대상이나 엄청 위대하게 생각하거나 대단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펙이랑 대우가 엄청났어요. 그게 이제 바디빌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뭐 케미컬이라든지 신비주의도 돼 있었고 지금 그렇지. 정보가 많잖아요. 그치.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전국체전은 지금 시합 뛰는 애들이랑 확실히 간절함이 달랐어요. 왜냐면 연봉을 받아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완전 생계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전투력 같은 부분이나 이제 서로 경쟁하는 그 의식이 너무 셌는데 지금은 좀 보디빌더들이 뭐 농락이나 기만의 대상이 되고 약간 보디빌딩이라는 이 종목 자체가 엄청
그렇지. 비난하잖아요. 엄청 그렇지. 기만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습게 알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좀 안타깝죠. 동현이도 그런 부분에서 아쉽고 이제 내가 좀 여기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예를 들어 헬스장이나 이제 보디빌더 하면서 이쪽 종사하는 애들이 사실 게으름 피거나 잘못해서 헬스장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닌데 상황이 지금은 열심히 부지런히 해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레슨이나 뭐 헬스장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 많아진 거에 대해서 옛날에 헬스장이 경기 좋을 때는 진짜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깝죠. 아쉽고. 그리고 아까 잠깐 코치 얘기를 했는데 예. 동현이도 지금 코칭을 하고 있고 원래 하고 있었고 네네. 선수들을 좀 키우고 많이 시합도 내보내고 또 성적도 내고 이랬던 건 내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래 이제 대한민국에 보디빌딩 코치들이 엄청 많잖아요. 많죠. 이 얘기를 내가 또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보디빌딩을 참 안 해보고 한 번도 안 해보고 뭐 이제 운동도 제대로 한 번 안 해보고 스쿼트도 안 해보고 이런 친구들이 보디빌딩 코치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이름을 코치라고 하면서 막 활동하는 친구들이 요즘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솔직하게 드는 생각이 어떤지나 궁금한 거야.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배우러 가는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네임밸류나 인지도를 얻으려고 가는 건지 아니면 그들의 뭐 팔로워나 뭐 구독자나 다른 이제 외부적인 서브적인 것들에 대한 도움 영향력을 받으려고 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비위를 맞추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비즈니스를 제공해서 가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하긴 해요. 근데 뭐 전문성으로 봤을 때는 뭐 자기들이 더 운동을 많이 알거나 경험이 있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맞게 좀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무언가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궁금하다는 얘기잖아. 솔직히 나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 근데 실제로 끊임없이 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네네. 근데 실제로 쟤네들이 운동 강도를 뽑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항상 의구심이 있는 거잖아. 그잖아. 그지? 근데 이제 그 의구심도 있고, 지망생들 입장에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애들 입장에 봤을 때는, 어쨌든 선수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아, 저 사람 유명하다. 저 선수를 1, 20명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저 사람들이 그럼 괜히 배우겠어? 뭐 저 사람이 이 사람한테 배운다면, 이 사람이 더 높은 거고 위대하고 대단한 거네? 그럼 이 사람한테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단순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마케팅이 하나인데 뭐 형도 그랬고 옛날에 네. 다 올리고 하면 더 유명해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거고 그거는 마케팅 스킬이니까 말도 잘하고 이런 친구들 보면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도 다만 아쉬운 거는 정말 진짜 안 해보고 이게 보디빌딩이 뭐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좀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어 나는. 동일 그런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좀 있어요. 뭐 저도 그 이준호 트포이를 좋아해요. 저 트포이는 굉장히 실제로 선에서 그 사람이 이게 악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선에서 방송도 일부러 착한 척 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하기 때문에 다른 애들한테 피해 주는 걸 못해서 싫은 소리를 못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맞아, 걔 성향이 원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남들한테 피해 줄까 봐. 그치. 근데 이제 트포이를 보면은 자기도 아쉬워하는 게 선수들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선수들하고 팟캐스트나 주고받는 대화도 하고. 근데 운동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대화가 흐름이 맥락이 끊기는 게 있어요. 그치. 그게 왜냐면 본인이 받아 쳐주질 못하니까.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시작해서 펌핑이 되고 뭐 고중량으로 가고 세트를 몇 세트까지 했을 때, 그다음 내가 밴딩을 했을 때, 뭐 지금 내가 심리적인 상태나 뭐 분노가 어떻게 되고 저혈당, 저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는 척을 하는 거랑 내가 누구를 만들어서 얘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짐작하는 거랑 그치. 내가 거기서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을 상대방 팟캐스트의 마음을 알고 대화하는 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듯이 헌터나 외국 빌더랑 트포이가 인터뷰를 주고받을 때 갸우뚱하는 걸 많이 봤어요, 트포이가.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는 거지. 네, 그러면 자기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답변이나 질문을 할 때 훨씬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치. 필요한. 그치. 그 부분에서 트포이한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코치를 하는 친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쉬움이 있겠죠. 비슷한 네, 그런 것들, 네. 본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예상했기 때문에 아까도 내가 이승철, 박재용 같은 탑클래스 선수가 못 되더라도 나는 내가 되는 선언에서 시합을 계속 나가겠다. 그것이 내가 활동하는 영역이나 직업에서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거는 나이가 지나면 내가 되돌릴 수 없는 경험이고 실적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계획적으로 네가 이렇게 움직였구나 어떻게 보면. 그렇죠. 등수야 뭐 돼지눈이랑 이제 레벨에 맞게 달라지는 건데 그치. 그거 말고 걔가 그 나이가 아니면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합을 되도록 많이 뛰었던 거죠. 근데 트포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금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시합을 많이 뛸 걸. 근데 이제 준호는 사실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돼서 했는데 뭐 나도 팟캐스트 가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본인만의 그게 있으니까 존중을 해준다 이렇게 하고 준호 또 좋은 게 또 선을 넘진 않아. 모르는데 뭐 아는 척하거나 이러진 않아. 그런 것도 있고 지금도 그로 인한 이유 때문에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해. 지금 몸 그래서, 좋아. 그래서 몸이 그 좋아. 일반인 치고는 되게 좋아. 좋아. 그리고 운동을 좋아해 본인이. 그래서 트포이를 제가 이제 그 친구도 똑똑한 친구인데 저랑 이제 팟캐스트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보디빌딩 제가 이해를 못 시키는 그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선수들끼리 대화를 하면은 이 딱딱딱 되지.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치. 따로 내가 이해를 시키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맥락이 끊기는 부분들이 있어. 근데 그 부분이 없었다면 이제 팟캐스트의 퀄리티나 그 트포이가 질문하는 퀄리티 클래스가 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이제 보면 좀 다른 버전으로 이제 뭐 방송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트포이 색깔도 있고 내 색깔도 있고 그다음에 트포이가 보는 보디빌딩 관점이랑 또 내가 보는 보디빌딩 관점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동현이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저한테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미국이나 이제 외국 팟캐스트들처럼 제이커 틀러나 뭐 이렇게 보면은 항상 나오거든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데니스 제임스 팟캐스트에는 데니스 제임스랑 그다음에 크리스 하세토 나오고 밀로 사체프 이렇게 세 명이 딱 나와. 그리고 한 명 유명한 선수 딱 나오고 이렇게 해서 같이 지금 움직인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한번 동현이 한번 콜라보를 해보자 이랬더니 좋죠 형님 이러는 거야, 그지?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한번 우리가 또 활동을 할 또 계획도 있어요. 이제 오늘 이제 방송이 끝나면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진짜 이제 비판할 때 확실하게 비판하고 좋은 거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요즘 보디빌딩만 전담으로 이제 방송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형님이 이제 트포이랑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보디빌딩 미디어를 담당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데 제 거를 제가 보디빌딩만은 못 하고 있어서 안 되니까. 그치. 네. 채널이 그쪽에서는 또 거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막 네. 연애 상담해주고 뭐 그다음에 또 저 흑자도 다루고 정치공업 때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형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너무 응원하고 기대도 되고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그 앞으로의 나는 이제 동현이의 어떤 그 목표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간고로서의 목표 일단 유튜버 간고로서의 목표.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솔직히 제가 말을 하면 대부분 이제 흉내를 내거나 따라해서 그치.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솔직하게 말은 못 하고 있어요. 못하고. 근데 본인이 지금 여지껏 살아왔던 것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제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도 제가 뭐 약투할 때 이런 계획이었고 나는 이랬고 이거를 미리 누설하거나 발설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나고 나서는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약간 이제 엄청난 걸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보디빌딩은 항상 본인 마음속에 있는 거고, 그죠? 그렇죠.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유튜브나 뭐 다른 방송 일이 굉장히 잘 된다 해도 제 헬스장이나 바디빌딩에 대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본질이나 직업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다. 계속 운동하고. 다만 이제 잠깐 네. 어떤 나의 이제 비중이 네. 뭐 방송으로 좀 넘어가거나 격투기를 조금 더 하거나 이런 것뿐이지 계속 헬스나 바디빌딩은 갖고 간다는 거. 그리고 계속 운동도 하고잖아. 주에 한 5회 정도? 아니 일부러 원래는 당연히 5, 6회를 했는데요. 어. 격투기를 하느라 이제 그치. 근육을 좀 사이즈를 좀 빼야 빼야 돼서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빼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한 2, 3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몸이 지금 상당히 좀 좋아,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하는데 빠져서. 그럼 격투기 대회도 막 이렇게 아마추어 대회도 나가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직- 이벤트 경기를 제안을 하는 단체들이 몇 명 있어요. 진짜 그 한 주먹이라는 친구랑 둘이 붙으면 난리 날 것 같은데. 그죠? 한주먹이나 흑자헬스나 이런 새끼들이랑 붙으면 좋죠. 그러니까 그런 새끼들이 겁이 많아서 그렇지. 저는 이제 막 이렇게 파이터들끼리 붙는 저 나이도 있고 그치. 경력도 작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애들 BJ들이나 유튜버 중에서도 그런 문제 있는 새끼들. 흑자헬스, 조지훈, 한주먹, 현진명 이런 새끼들이랑 박 터지게
채널 삭제방에 돈 1,000만 원씩 걸고 채널 삭제방 크다. 이런 식으로 하면 왜냐면 채널 삭제방을 안 하면 이 새끼들이 간절함이 없어서 그치. 빨리 탭을 쳐요. 그치. 그러니까 몇 대 맞고 지는 척 자기가 이제 힘든 척하면서 탭을 쳐버려요. 그러면 끝나니까. 네. 그래서 이 새끼가 최선을 다하게 만들려면 채널 삭제방을 가야 돼요. 채널 삭제. 무섭다. 그 흑자 그 친구는 지금 채널 뭐 구독자가 90만 되지 않냐? 맞아요. 90만 되죠. 그러면 그거 삭제하는 거야? 해야죠. 그럼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 새끼 아니 채널이 몇 개 있어요, 이 친구. 아, 그래? 네. 그렇구나. 나도 잘 몰라가지고. 또 그런 또 계획들이 있고. 그러면은 보디빌더로서 다시 한번 시합을 나가보고 싶은 거 없어요? 솔직하게? 그거는 솔직히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지금은 왜 그러냐면 네. 그냥 솔직한 말로 네네. 가성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뭔가 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뭐 돈적인 물질적인 득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시간과 이 노력을 할애했을 때,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 그대로 헝그리했고 헝그리 정신이 있으니까 순수함으로 좋아했던 거고. 그렇죠. 그 당시 그게 필요했어. 근데 지금은 제가 제 뭐 가족도 책임져야 되고, 그치. 제 애기들 그리고 같이 사는 뭐 여자친구나 애기들이면 그 사람들 애기들 아니야? 진돗개 애기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생활비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가장으로서 살아가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더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일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재밌는 일이 있는데 그 시기는 어쨌든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못할 것 같고. 네. 하지만 보디빌딩은 끝까지 사랑하고 본질은 보디빌딩이기 때문에 계속 운동을 하고 있다. 뭐 트레이너나 코치나 코치는 하고 있고. 지도자나 이쪽의 일은 뭐 계속 할 생각이고. 그렇구나. 근데 지금 이제 교제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되게 상당히 미인이고 그런데 네. 이제 뭐 결혼이나 이런 마음은 아직은 없어요? 뭐 시기는 안 정했는데 네. 언젠가 결혼을 해야겠죠. 지금 그렇구나. 근데 그 여자친구는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은행원이었다가 진짜? 네, 원래는 은행원으로 오래 일하다가 이제 저를 만나고 보통 저를 만나면 여자애들이 네. 일을 그만둬요. 제가 그런 게 좋아요. 일을 안 하는 게 그냥 집에만 있는 게 제가 좋아해요. 네가 이게 안 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그만큼 또 네가 또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뭐 그렇죠. 야, 역시 능력. 아니 저는 일을 안 하는 게 왜냐면 뭐 밥도 해줘야 되고 뭐 강아지도 봐야 되고 조선시대. 네, 그런 게 좋아요. 근데 여자애들이 일을 하고 싶다라 그러면은 제가 말릴 수는 없는데 다 강제로 일하던데 억지로. 본인도 삶에 만족하는 거지. 그렇죠. 용돈 주고 뭐. 네. 하니까. 저는 그래서 뭐 제 와이프는 평생 일을 안 시키고. 그게 좋아해요. 되게 그래도 남자다운 또 그런 또 책임감이 또 있는. 뭐 같이 일하는 삶도 다른 분들 뭐 상관없겠지만 저는 그걸 좋아해서. 근데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같이 일하지 않고서 사는 게 사실 되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여자들이 일하면 날카롭고 좀 예민해지고 성격이 좀 안 좋아져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또 받게 되니까, 그치? 네, 사회생활하고 걔네가 더 뭐 눈물도 흘리고 막 상사들에 대한 사회생활에 더 힘들어하고 그런 거에 저한테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게 더 싫고. 오히려 네. 그런 분위기가 싫고. 네. 항상 이제 해피한 또 그런 삶을 또 살게끔 해주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눈물은 뭐 때문에 그랬다 그랬지? 네가 그냥 잘 몰랐는데. 그거 뭐 약 쓰고 그러면은 이제 간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눈이 조금 건조해질 수 있죠. 그치. 그 정도? 그거랑 비염. 근데 병원 갔을 때 뭔가 이렇게 뭐 그런 처방이나 이런 건 안 받아봤어? 뭐 눈 수술했어요, 저. 수술. 근데 얘네가 좀 눈탱이 치느라 하면서 50%만 확률이 있다. 50%는 이거 하더라도 재발할 거다라고 얘기하길래 이거 그럼 100% 재발이구나. 밑밥 깔고 간 거네. 그치? 네. 근데 그때 옛날 시대에 제가 눈 수술을 해서 마취 안 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눈 뜨고 있는 상태에서 그 실로 눈을 뚫어가지고 했거든요. 에이, 아니 진짜 여기 눈 사이를 눈 사이에 실을 넣어서 뚫는 게 있어요. 눈물샘 뚫는 작업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재발을 했죠. 안 아파요? 아프죠. 엄청 아프고. 근데 뭐 괜찮습니다. 뭐 영광을 위해서 리스크를 감안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아나볼릭을 사용하려면 그치. 모든 리스크를 감안해야죠. 그렇지. 참 대단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그 헬스 유튜버라고 하기는 이제는 단고는 아니잖아요, 그죠? 헬스를 한 유튜버지 네. 헬스 유튜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겸사겸사. 그죠? 여러 가지 지금 뭐 전체적인 전반적인 걸 다루는 어떤 그런 유튜버가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옛날에 제가 말했듯이 작년에는 네.
뭐 예를 들어 도쿄 프로든 뉴욕 프로든 뭐 이제 제가 한번 리뷰를 올린다, 라이브를 한다, 그러면 뭐 조회수가 막 20만, 뭐 15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를 이제 형 방송에서 한번 해줘. 그게 막 그 방송 시간이 2-3시간인데도 그렇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요즘은 잠깐 보디빌딩 열기가 좀 침체돼 있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조회수나 이제 시청자가 좀 낮아요. 근데 분명히 다시 헬스나 보디빌딩은 돌아온다라고 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거든. 여자도 네.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거의 헬스장 안 가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옛날에 막 성형이 트렌드로 있었듯이 요즘엔 다 엉덩이 뭐 가슴 뭐 많잖아, 그지? 이 얼굴은 기본이고 몸까지 다 갖춰야 되는 그런 삶이다 보니까 네.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고 빨리 발달이 되니까 이 피트니스 문화는 결국엔 다시 살아나긴 할 건데 뭐 주가처럼 주식처럼 오르락 내리락이 있는 것처럼 지금 약간 좀 하락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유행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리고 동양인들한테는 네네. 사실 뭐 심폐지구력 폐활량 운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근력 운동이거든요. 동양인들한테는 예, 동양인들. 왜 그러지? 아니 왜냐면은 뭐 우리가 심폐 훈련을 헬스장 와서도 할 수 있잖아요. 런닝을 그치, 하고 그치, 사이클을 그치. 타고.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고 왜소하고 그치. 관절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건강 외형적인 걸 떠나서 건강으로만 봐도 저는 근력 운동이 폐활량보다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지. 그러면서 헬스장에서는 폐활량 운동도 지구력 운동도 겸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뜨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크로스핏이든 그쵸. 뭐 하이록스 뭐 이런 런닝 거. 크루, 그치. 뭐 하이록스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심폐 운동이잖아요. 그치, 그치. 예, 근데 결국에는 그거는 좀 빠지는 운동이기 때문에 맞아. 결국에 근육 운동이 근본이고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주고 싶은 건데. 참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벌써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는데 네. 내가 이제 보디빌딩 라디오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질문을 하는 게 그 김동현 단고에게 보디빌딩이란 아까 말했듯이 제가 거기서 뭐 올림피아를 나가거나 프로 선수가 되지 않더라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전반적인 모든 것에 이제 기초가 된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하는 과정 안에서 몇 등을 하든 간에 거기서 많은 걸 배우게 됐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뺑기도 쳐보고, 뭐 식단도 좀 안 지켜보고, 자신도 좀 속여보고, 스승도 속여보고 막 이랬었는데 몸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좀 저는 정직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을 써도 안 나온다고. 그치. 네, 왜냐면 음식을 안 지키거나 하면. 맞아. 몸 더 더러워지잖아. 알잖아.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삶을 배우는 데 있어서 지금 스피치를 하는 그게 연애든 뭐 철학이든 삶이든 이런 걸 배우는 데 있어서 보디빌딩이 저한테 참 많은 영향을 줘서 거의 뭐 뿌리자 근간이네. 네. 그 어떤 보디빌딩의 정신적인 게 되게 동현이한테 영향을 많이 준 거네. 그치? 네, 저는 외형적인 것도 있겠지만 내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배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지금 요즘에 헬스장도 너무 안 좋고 네. 그다음에 선수 지망생이라든가 아니면